네, 퍼스널 브랜드 전략을 특강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내용만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조금 아파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리도 식힐 겸 여러분의 특강을 해줌으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각,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속속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특강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아직 제가 교재로 선정했던 내용대로 지금 교재가 지금 나오지 않는데 기존에 있던 내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했던 그 책 내용의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올 겁니다. 또 그 나오고 그 속에서 또 특강을 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퍼스널 브랜드 전략을 위한 자기개발과 실천력. 자, 자기개발과 실천력. 자, 공부가 자기개발이고 또 자기개발이 공부인데 우리는 공부 따로 책 읽기 따로 전공 공부 따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 공부를 안 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책을 안 본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게 책 읽기가 공부고 공부가 또 전공이고 또 전공을 깊이 있게 파는 게 또 책 읽기인데 이 과정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여러분에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개발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천력을 올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드 전략을 배워서 여러분만의 이미지, 내가 일평생 가져가야 될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사람은 다 이름을 다르게 똑같은 이름을 심지어 쌍둥이도 이름은 다르게 짓죠. 그처럼 차별화를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차별화가 되었는데 동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의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남들보다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이 내용의 가장 큰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의 오프닝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 창업자 시대. 자, 그 다음에 개인 브랜드 전략에서 공부와 자기개발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브랜드 전략,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플랫폼 만들기, 탈무드 인맥 관리 17개, 17개명을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 자, 사람들과 소통 잘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소통 잘하는 방법은 저는 관심, 공감, 배려 이걸 잘 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관심, 공감, 배려. 자, 관심이 뭐죠?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관심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관심 있으면 미인대칭을 하죠. 자, 미가 뭐죠? 미소 짓고요. 인은요, 인사하죠. 대는요, 대화하죠. 칭은요, 칭찬합니다. 자, 관심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그 관심을 보이면 인사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대화도 이어나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관심 있으면 칭찬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미인 대칭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 브랜드 전략을 하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조직 생활을 해야 하는 그 과정 속에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죠. 회사 구조조정할 때 내가 안 잘리려면, 그죠? 그 조직에서 안 잘리려면 나만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잘리지 않겠습니까? 잘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전문가적인 어떤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져 있는데 소통을 못한다면 이거 역시 조직에 융화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자, 재미삼 한번 보겠습니다. 멍청하게 죽는 6가지 방법. 첫 번째, 머리카락에 불부터 죽는 경우. 자, 억울하겠네요. 그죠? 두 번째, 막대기로 공을 찔러서 잡혀 먹히는 경우. 네. 유통기한 지난 약을 먹다가 죽는 경우. 예, 좋습니다. 네 번째, 토스트 빵을 포크로 꺼내다가 감전되어 죽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빨래 건조기에 숨었다가 영혼까지 탈탈 건조되어 죽는 경우.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 강의를 몰라서 억울해 죽는 경우. 자,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지식 창업자 시대가 도래되었다. 한마디로 엘빈 토플러가 정보와 지식 사회라고 말하죠. 정보와 지식 얘기했는데, 자,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머릿속에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했죠. 지식하고 정보의 차이는 정보가 크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크다 했습니까? 여러분 말 안 했나요? 정보가 있으면 수많은 휴대폰으로 수많은 내용이 날아오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면 집어넣으면 지식이 되고요. 지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지혜가 됩니다. 결국은 정보, 지식, 지혜 이런 과정을 밟죠. 자, 그 속에서 지식 자, 지식 창업자가 된다. 한마디로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고, 지식 가치만큼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고, 세 번째는 1인 창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됐을 때 구조조정돼도 열심히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나가서 회사 차립니다. 예. 그 정도의 실력가가 되려면 퍼스널 브랜드 전략이 확실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자신의 특기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은 제가 말은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나라 교육은 못하는 걸 잘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많습니다. 물론 못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만드는 교육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교육으로 만드는 게 어떤 교육일까요? 여러분, 학원을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다닐 때 학원에서 잘하는 걸 위주로 학원을 갔습니까? 못하는 걸 위주로 학원을 갔습니까? 잘하는 거 위주로 학원을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못하는 거 위주로 학원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죠.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학원을 왜 안 갔습니까? 잘하기 때문에 안 간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못하는 걸 더 배워서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부분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꼭 내가 필요한 전문가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그죠?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해야 되니까 고객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고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죠?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게 느끼고 가치가 있는가,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인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인가,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내가 잘한다, 내가 실력이 좋다, 타고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그걸 요구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잘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자신의 특기와 특성 잘 살릴 수 있어야 되지만 그 특기와 특성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그죠? 제안했을 때 얘기입니다. 무조건 특기와 특성 그러면 난 타고난 끼와 재능을 무조건 살려야 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참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다섯 번째, 개인 브랜드를 갖춘 사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를 갖출 수가 있다. 지식 창업자가 되면. 자, 지식 창업자란 정의를 한번 내려고 가겠습니다. 지식 창업자란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예,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주변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고객 세그멘테이션이죠. 예,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뭐합니까? 가치 제한. 예, 가치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 제한이 뭡니까? 고객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물, 생수 이런 거 많이 사 먹는데 예전 같았으면 물을 사 먹었습니까? 물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물을 사서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요즘 같이 물이 계속 오염되고 발달될수록, 그렇죠? 공장이 발달될수록 자, 오염수가 되기 때문에 정수기가 발달되고 또 마트에 그죠? 생수를 사다가 먹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 끓여 먹거든요, 수돗물을요. 근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돗물을 잘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끓여 먹는 거는 국종류고 이제 이거를 그냥 마실 수는 없으니까 끓여 먹긴 먹었는데 이제는 생수를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는 부가가치가 큰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관심 분야 가지고 있는 분야, 여러분이 브랜드를 갖춰도 그 고민과 그 고객한테 고민과 문제점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 브랜드는 무의미합니다. 맞죠?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차별화되고 탁월해야 되고 이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지식 창업자가 되면 자,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 그렇죠? 가치를 제공해 준다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도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 찾고 그와 관련된 책을 읽고, 맞죠? 그 분야에 성공한 인물과 인맥을 쌓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 그 분야의 책을 읽고 또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그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면 지식 창업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저 그냥 단순히 학문을 쌓는 그런 어떤 기본을 벗어나서 나중에 내가 여기서 배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정말 활용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을 많이 따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사실 그렇죠. 근데 또 순수 학문으로 들어가면 그걸 알고 있음으로 해서 이걸 뭔가 값을 매길 수 없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그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 내재적 성숙을 요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혹하게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지금 현 시대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냉혹한 현실은 정말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현실적으로 뭔가 실력이 눈에 보여져야만 사람들이 공감하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지식 창업자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습니까? 자, 믿는다, 못 믿는다. 예, 그냥 말만 하면서, 네,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을 잘 이행해 옮겼으면 믿음이 갈 것이고, 약속을 평소에도 잘 못 옮기고 매일 그냥 뒤로 미루고 맨날 게으름 피우다가 늦잠 부리다가 그 일을 못 이루고 실천도 못하면 여러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지식 창업자가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의 약속을 잘 실행해 옮긴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장점에 집중한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은 단점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토대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이나 도움을 주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 서비스 마인드죠. 서비스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공헌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롭게 되는 마인드가 서비스 마인드 아닙니까? 결국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좀 보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지만 상대방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면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이나 도움을 주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돈은 많이 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이나 도움이나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최근에 터졌던 그죠? 이 아동성 동영상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지 마라. 이거는 이 사회에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나쁜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몇백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들통났으니까 자신의 삶에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철학은 뭐냐? 좀 철학을 한마디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철학은 뭐냐? 이 하루아침에 철학이 형성되는 건 없습니다. 철학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했을 때 그 방향성이 흐트러진다면 그 사람은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사고방식에 어떤 사명이나 이념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철학이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주변에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흔들려서 원하는 꿈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어떻게 그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철학은 잘못했을까면 고집불통일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에 다 놀아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따른다면 마마보이가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의지를 계속 한다면 홀로 독립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철학에 있으면 홀로 서기를 잘한 사람이다. 주변에서 싫은 소리 막 해댈 때 철학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원래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철학과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창업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 탁월해야 되고 바로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나는 뭐가 차별화되어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차별화. 예? 차별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탁월함. 좀 더 월등함. 그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거. 그죠? 다르긴 다른데, 다르기는 할 수 있는데, 차별화는 됐는데, 그 탁월함이 없다면, 전문성이 없다면, 성숙도가 떨어진다, 미숙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 전략 세 가지. 자, 빠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브랜드. 자,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한마디로 따단 표현하면 뭐죠? 따단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따단. 자, 두 번째, 자신의 신념을 정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 변함없는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슬로건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그 브랜드 슬로건이 다 의미 있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의 로고, 이런 부분이죠. 자, 이걸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 전략을 하나, 뭐 울산대학교 그죠? 예, 교수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씁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죠.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훈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좀 더 게으름해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목표가 없는 사람을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 메모를 안 하는 사람을 메모하는 사람으로, 운동하는 사람을 운동하지 않는 사람을 운동하는 사람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책을 안 읽는 사람을 책 읽는 사람으로, 그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을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바꾸시고 싶어요. 그냥 뭐 대충 살다 가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평생 이 사회를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나를 인식하게 될 것인가, 그죠? 인식시킬 것인가 생각한다면 나를 잘 관리하고 다듬어 가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두 번째 보면 나의 신념을 정리할 수 있는 슬로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셀프 인성 리더십 교육으로 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그래서 제가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훈입니다 이렇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이구나. 남을 설득시키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셀프니까 셀프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전 리더십을 전공했기 때문에 니 똑바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세 손가락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하나 둘 셋. 내가 상대 보고 너 똑바로 해라 라고 했는데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봅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거죠. 이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은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지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정확한 리더십이죠.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은 리더십을 안 해주면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영향력을 줄 때 내 모습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걸 점검을 안 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심지어 욕을 하거나 그죠? 매일 지각하거나 자기가 게으름 피우면서 남들 보고 가족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는 셀프 리더십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 인성을 갖춘 인재.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의 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로고, 그죠? 프로파일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기 프로파일 중에 어떤 특정 부분, 좀 돋보이는 부분을 해도 되겠죠. 저는 저희 로고를 이렇게 셀프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표현을 한번 로고를 만들어 봤고요. 자, 공부와 자기개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와 자기개발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공부가 자기개발이 같은 의미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부고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면 자기개발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자, 시험 안 치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맞죠?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나를 개발시키는 게 자기개발이죠. 두 번째는 의무감. 의무감이죠. 자, 공부는 의무감이지만 자기개발은 뭡니까? 자기주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실력을 쌓고 싶은 자기주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적인 성과. 자, 공부는 좀 바짝하면 단기적인 성과가 숫자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겠지만 독서라든지 이렇게 배운 걸 통해서 솔직하게 금방금방 실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은 장기적인 성과가 아닐까라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면 자기에게 말하는 지식을 쌓는 건 물론이요. 그 지식을 쌓아서 머릿속에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식을 쌓아서 머릿속에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더 활발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가 목적이라면 공부는 창의성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혜니까 지혜죠.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백지 하나 내고 글쓰기 한번 해보세요. 창작을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발표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더라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1 플러스 1은 2다. 그죠? 이렇게 정답만을 얘기해왔거든요. 정답만을 얘기했는데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장난하나. 그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뭐가 있어요? 자, 물 한 그릇 있습니다. 두 그릇 다 합쳤습니다. 물 두 그릇입니까? 한 그릇이죠. 찰흙 한 덩어리 붙였습니다. 두 덩어리입니까? 한 덩어리입니다. 보세요.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뭔가 생각 자체를 좀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의성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능은 아직 암기 과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인성이 빠져 있고 어떻게든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그죠? 누군가가 강연을 이렇게 해야만 듣고 집중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강의에 참여하고 서로 참여해서 토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껄끄러워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개발이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와 입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차별화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열심히 차별화 보면 입시도 잘 치를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부를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많이 읽고 계속해서 졸업 이후에도 또다시 자격증을 따로 다니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하고 졸업과 동시에 책하고는 완전히 멀어지고 독서도 안 하고 자격증도 안 따고 오로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만 열심히 해왔다면 늘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리고 진급도 잘 안 될걸요? 그쵸? 예, 결국은 그 조직 속에 그냥 안 잘릴 만큼만 일하는 하나의 직원으로서 그냥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울 뿐이지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대학도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심지어 교재를 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리포트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이 관심 분야를 자료 스크랩해와라 라고 하면요 엄청 뻥깝니다. 교수님 주제 정해주세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 번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숙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시험범위입니다. 몇 쪽부터 공부하세요. 몇 쪽까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쪽 범위 벗어난 문제 한 문제로 나오세요. 난리 납니다. 찾아와가지고 왜 교수님 다른 이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왜 시험 범위가 벗어난 부분도 나왔습니까? 물론 진도는 나갔습니다만 왜 그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진도가 나갔으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왜 범위 안에 안 들어가냐 이 말이겠죠. 다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뭔가 딱 정해진 틀 속에서 테스트를 딱 하고 싹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암기의 사고방식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고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죠? 단순히 돈만 버리고 이렇게 안 되겠죠. 아이디어를 낼 때도 그렇죠. 자,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기개발 쪽을 꼭 여러분이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과 직업인의 차이. 자, 직장인과 직업인. 자, 똑같이 말일 것 같지만 조금씩 개념이 다릅니다. 자, 주어진 일만 한다. 아, 좀 읽었습니까? 자발적으로 일한다.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는데 일한다. 직업인. 시켜서 일한다. 직장인. 주어진 일만 하겠죠. 네. 이 좀 닦아라. 테이블 딱 위에만 닦습니다. 딱 밑에 보면 헐려있고 바닥이 지저분하면 밑에를 치워야 되는데 위에 닦아라. 위에만 닦습니다. 그게 바로 직장인입니다. 직업인은 이 마인드 자체가 이 포용력이 높고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를 내 걸로 생각하고 이걸 아껴 쓰고 뭐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숲을 볼 수 있죠. 나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돈과 승진을 시키고 또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만인이 이 물건을 또 내가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편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고의 불안감을 떨겠지만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직업인은 해고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벌써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사 갔다가 KBS TV 보다가 또 졸리면 잤다가 영화 보다가 또 자다가 술 한잔하고 자다가 또 뭡니까? 또 출근했다가 또 주말에 놀다가 또 월요일 출근했다가 그죠? 변화가 없어요. 자, 한마디로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직업인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곳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남 앞에 이렇게 강의도 하려 하고 한마디로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인입니다. 기업인. 그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뭡니까? 존경받는 CEO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사장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릇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평생 직장인으로서 간주하는 겁니다. 존경받는 CEO. 내가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이 긍정의 마인드로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과 태도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태도로 일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결정된다. 자, 모든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 빅터 프랭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다? 마음의 상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뀌고 내 운명도 바꾸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당신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적인 로고가 있지만 이 로고가 처음부터 빛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제품이 쓰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서 이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단순히 로고 참 좋네 예쁘네 이렇게 해서는 이 브랜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의 CEO는 뭘 합니까? 사회적 환원을 하죠. 이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만큼 이 사회 환원을 아낌없이 할 때 결국은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참 높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이 코로나 사태로 시건땡전 기부를 안 했다. 나머지 밑에 솔직히 말해 중소기업 많은 기업이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다행히도 삼성이 앞장서서 대기업인 만큼 코로나 사태를 그죠? 예방하고 치유